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를 1년에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매달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이 좀 격려를 받아야 제가 좀 힘받아서 일을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국민의힘 화이팅! 화이팅! 같이 합시다. 여야가 어제부터 1박 2일간 나란히 연찬회와 워크숍을 통해서 9월 정기국회와 내년 총선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각각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정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자, 먼저 국민의힘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는 앞서 영상 보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먼저 윤 대통령 발언 조금만 더 듣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망하기 전에 기업을 보면은 아주 껍데기는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인수해 보면 안에가 아주 형편없어요.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전부 이 회계가 분식이고 내실로 채워져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돈은 없는데 사장이 고급 승용차 막 굴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망하는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벌려놓은 건지 그야말로 나라가 정말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에. 자, 먼저 김병민 최고위원. 예. 망하기 직전의 기업들을 보면 껍데기는 화려하지만 막상 인수해보면 아주 형편이 없다. 참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이거 얘기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 하나보다 해요. 그 얘기 맞죠? 어제 있었던 자리가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연찬회였고요. 네. 정기국회 하면 가장 대표적인 핵심이 국정감사도 있지만 내년도 2024년도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과거 문재인 정부가 확장적 재정 운영으로 방만한 재정을 운영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국가 채무가 1,000조를 돌파하게 되는 이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정권 교체를 통해서 정권을 인수받아 보니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국가 채무도 늘어나고 결국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게 되는 과정들이 겪지 않았나라고 하는 측면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리고 이번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재정들을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들을 아마 저와 같은 연찬의 자리에서도 함께 비유로 섞어 얘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지중 부장, 그래서 오늘도요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예산안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한다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얘기하고 오늘 얘기하고 맥이 좀 다 와 있잖아요. 이게. 그 전 정부에서 검찰총장 하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전 정부에서 이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겠다 이렇게 해서 기세를 높이셨던 분인데 뭐 재정 운영에 그 당시에 뭐 법률적 문제가 있었다면은 그 당시에 수사도 하시고 그랬었어요. 이 재정 문제는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정치를 보통 한정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제 뭐 진보 보수가 아니고 보수학자가 정의한 겁니다. 정의한 건데 그럼 뭐냐? 정부라는 것은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재정을 만지는 것은 정부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시니까 전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무조건 돈을 썼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모양인데요. 정부라고 하는 것은 민간이 어려울 때는 돈을 쓰는 거고요. 민간이 좋을 때는 또 세금을 많이 거두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작동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돈을 쓰지 말자, 막 쓰자 이런 원칙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국정 운영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더불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을 향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협치하는데 새가 날아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야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가 힘을 합쳐가지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이거는 뭐 날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앞으로 가려는데 뒤로 가겠다 그러면은 그거 안 됩니다.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 다른 정파 다른 거 이런 것들을 하나로 수렴하기 위한 끈기 있게 소통하고 노력하기 위해서 대통령 되신 거고 아예 반대파에 대해서는 발목만 잡고 하고 있다. 이들하고는 협치를 할 수 없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그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김영임 최고위원,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응당 이거는 뭐 정치의 기본 원리고 그게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했거든요. 네, 국가의 정체성과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 이론과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나왔던 많은 얘기 중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대한민국을 떠받들고 있는 중요한 기둥 같은 그 철학, 그 축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네. 이러한 방향성이 맞다면 생각이 다르고 또 이야기가 다르더라도 얼마든지 좌우 그리고 보수 진보가 함께 협치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국가의 기본적인 방향이 다른 상태로서 뒤로 거꾸로 퇴행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과연 여기에 어떠한 타협이 있겠는가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있는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태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 철학에 관한 부분들일 거고요. 시장경제 측면에서도 무작정 이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가계부채를 폭증시키면서 나라 경제를 빚더미로 떠안게 되는 건 국가의 기본 근본과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 정부에 있었던 부동산 정책처럼 정말 문제를 심각하게 전 국민이 인지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는 타협의 여지 없이 국민들을 보고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의지의 표현을 어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제 윤 대통령 이 발언을 듣고요. 아, 이게 당분간 이제는 협치는 없나 보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중요한 국가적 그 기본적인 질서 이 내에서 생각이 다르고 조율이 가능한 측면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들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범죄라든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의 건전 재정을 해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일들 속에서 적당히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이 정도는 내가 내줄 테니까 이 정도는 맞춰서 가자라고 타협하는 건 국민들과 국가를 위해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상황은 생각이 다르더라도 조율 가능한 상황은 아닌가요? 그러면? 현재 있는 측면에서는 우선적으로 가야 될 방향성들을 먼저 설정한 것 같고요. 일단은 국가의 건전 재정 문제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한국과 미국, 일본에 대한 이 국가 정상회의를 통해로 우리 국가가 가야 되는 길들에 대한 확립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거는 시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요 얘기 듣고 조금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도요. 야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지금 뭐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그저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합니다. 이번에 저 후쿠시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십시오.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과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이 아니라 자꾸 일방적이고 선전선동에 의한 정쟁으로 지나치게 흐르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과학적 기반을 단단히 함으로써 어떤 국정 운영에 있어서 방향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박준영 본장, 좀 전에 협치하고 좀 비슷한 맥락 같은데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싸울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유승민 의원 이야기 같은데요. 대통령께서 본인이 앞에서 협치 통합 안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당연히 언론이 비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야당도 비판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본인이 이제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야당이 발목 잡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뭐 시장 경제와 이제 자유민주주의 이야기 하시는데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은 체제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국가보안법으로 잡아넣었어요. 그런 거 잘 아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건전재정은 맞고 거듭추고 확대재정은 틀렸다. 미국의 민주당도 확대재정하는 데입니다. 그럼 거긴 자유민주주의 안 하는 정당입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요. 그냥 무지와 아집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야당을 인정하기 싫은 거고 타인과 대화하기 싫다라는 표현을 저는 저런 식으로 하셨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네. 야당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신다. 그럼 비슷한 맥락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이 발언 듣고서 윤 대통령 발언 이거 오염수 방류하는 일본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방류 반대하는 국민들하고 싸우겠다는 거냐. 왜 국민들 앞에 나서서 찬성이라고 말을 하지 못하냐. 왜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했지만 왜 이 오염수 관련해서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밝히지 않느냐. 야당에서도 비판한 적이 있거든요. 네, 지금 뭐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서 야권 일각에서 윤 정부에 대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비판의 정도를 넘어서 과학적인 근거와 관계없는 괴담과 선전선동에 이르기까지 나서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수산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어업인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제발 정치인들이 나서서 사실과 다른 얘기로 국민들에 대한 호도성 발언들이 이 업계에 커다란 피해를 준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오염수 방류에 관한 문제는 철저하게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 아래 여기에 대한 과학적 검증 결과를 토대로 방류가 진행되고 있고 여기 문제가 되는 순간 모든 국제사회가 이 내용들을 지켜보면서 방류 중단 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으로 바라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을 과도한 국민 불안을 부추기면서 국내 정치에 이용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내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1+1을 100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기에 단호하게 맞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연찬회 끝나고 뭐 오찬 겸 뒤풀이해서 횟집에서 회식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뭐 거기서 나온 얘기 뭐 들으신 얘기 없으세요? 제가 오늘 오찬까지는 따라가진 않았고요. 어저께 이 점심 식사도 그렇고 어제 만찬에서도 전부 우리 수산물 중심으로 연찬의 음식들을 쭉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이게 오늘 이제 점심에 나왔던 만찬 이게 이제 어제 만찬에 나왔던 거고요. 생선회 그리고 문어회가 저기 아마 포항에서 올라왔던 문어회일 거고 각자 지역에서 갖고 있는 수산물들을 모아서 연찬의 메뉴들을 준비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때문에 정말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안타깝거든요. 이런 일들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이 수산물 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 내용들은 오늘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부터 국민의힘 소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운동들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대통령실의 점심 메뉴도 이제 수산물로 나왔고 어제 연찬의 저녁 메뉴, 그다음에 오늘 오찬 메뉴 다 수산물 요즘 드세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같이 이렇게 수산시장에서 회 드시면서 이렇게 좀 얘기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니 뭐 수산물은 드실 수 있습니다만은 후쿠시마 그 핵 폐기수 방류에 대해서 신뢰를 하시면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드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과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본에 대한 맹신 이건 과학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이게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은요 출발이 의심하는 겁니다.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기존에 있었던 통설이 뭡니까? 지구가 돌지 않는다. 태양이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바꿔내지 않습니까? 아, 제가 말이 틀렸네요. 말이 바꿔내지 않습니다. 일단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의심을 하고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하고 이론화를 만들고 이게 과학입니다. 그냥 일본에 대해서 믿으니까 믿습니다. 정부가 하는 이야기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고 맹신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대한 특별한 호감을 가지고 맹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에 가가지고 직접 오염수 시체하는데 우리가 참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검사하는데 참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가설과 검증을 통해서 신뢰하도록 해야지. 그냥 일본을 믿기 때문에 믿는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국민이 신뢰할 수가 없는 그래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전문가 2주에 한 번씩 후쿠시마 쪽에 파견한다고 하잖아요. 가가지고 직접 해서 시료를 채취한다거나 같이 검증한다거나 그 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도쿄 전략에서 주는 자료만을 받고 지금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어제 연찬회에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강사로 나와서 국민의힘이 대안을 내놓지는 않고 계속 윤심에만 기대기 때문에 윤 대통령한테 이 엄석대라는 이름이 자꾸 붙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어제 김병준 고문이 나와서 했던 강의의 전체적인 요체는 자유주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부터 지금까지 연신 외치고 있는 게 이제 자유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를 기반으로 가치와 철학들을 설파하고 있는데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강압적이고 또 때로는 폭력적인 상황으로 이 자유를 오히려 해하는 것 아니냐. 국가가 강하게 어느 정도의 강압력을 갖고 가는 부분에 대한 비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측면에 대해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하는 그 영화와 소설 속에 나오고 있는 엄석대라는 사람과 그리고 그 엄석대라는 사람을 쫓아내면서 그 반의 평화와 질서를 만들어낸 사람이 새롭게 그 반에 온 이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가고자 하는 기반과 모습은 엄석대의 모습이 아니라 그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선생님의 모습이다. 그 선생님이 와서 모든 걸 평화롭고 평온하게 문제를 풀어낸 것이 아니라 엄석대가 잘못된 관행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엄하게 때로는 몽둥이를 들고 그 당시 문제를 상황을 정리했지만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고 난 다음에는 그 반의 평화가 돌아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런 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는 자유주의적인 시각이 어떤 측면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지를 국민께 알리기 위해서 정당과 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정부에서 좀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이 대안을 올바르게 제시하고 있다고 본인 생각하시나요? 지금 단순하게 정부가 모든 것들을 주도적으로 가져가거나 또 국민의힘이 이 정부보다 앞서서 가져가는 측면이 아니라 저는 정부와 정당이 나름대로 2인 삼각 경기를 하듯이 하나둘씩 호흡을 맞춰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조금 더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을 때는 정당이 여기에 대한 브레이크를 잡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또 때로는 정부가 미처 찾지 못하고 있는 많은 민심들을 캐치해서 정책적인 제안들을 실제 정당의 영역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기현 지도부 출범하고 나서 현재 이르기까지 당과 정부에 대한 불협화음이라고 하는 뉴스들을 크게 찾아보지 못하고 있는 만큼 현재는 순항하고 있는 측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발언 관련 정리해봤고요. 자, 국민의힘 연찬의 가장 큰 화두, 요즘 최근에 언급이 많이 되죠. 아마 수도권 위기론 이 부분 아닐 것 같은데 관련해서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의원들의 그 든든한 지원에 힘입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은 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힘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마무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도권 선거를 두고 어렵다, 뭐 아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매우 건강한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좋은 인재라 그러면 3고 처리가 아니라 10고 처리를 해서도 적극적으로 모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연찬의 얘기라서 김병민 최고위원한테 질문이 좀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수도권 위기론이 요즘에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지금 김기현 대표 얘기 들었더니 그 돌파구로 인재 영입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재 영입 50명 이상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정당이 위기 상황이고 이른바 총선을 앞두고 아무런 기대감이 없다면 이 정당에 몰려오는 인재들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김기현 대표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저도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이 국민의힘과 함께하고자 하는 바깥에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총선의 전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 좀 시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좋은 자원들에 대해서 언제 이 사람들을 영입하고 또 국민께 소개하게 될지는 전략적인 타이밍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김기현 대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역할들을 꾸준하게 해왔고 적정한 시점이 되면 국민의힘에 넘쳐나는 인재를 보여주게 될 텐데 새롭게 보여지는 선보이는 여러 사람들에 대한 그런 신진 인사의 수요를 토대로 이 민주당과의 총선 경쟁에서 어느 정당이 앞서가게 될 것인지 사람을 중심으로 평가할 날이 곧 올 거라고 봅니다.